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홍 지사는 검찰 수사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재 변호사 또 YTN 오점곤 사회 전문 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상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수사 상황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조금 전에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발언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한 말씀 해줘. 측근 통해 윤승모 씨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왔다고. 네, 검찰 조사에 앞서 어제 이제 하루 전에 휴가를 냈고요. 오늘도 기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일찍 자택을 출발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소환이 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나 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로서도 모든 그 신문 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질문 사항을 작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그걸 상의를 해가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상되는 답변, 그걸 미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인할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피의자도 마찬가지죠. 검찰에서 예상되는 그 질문 사항이 뭘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까, 이런 준비를 그 변호사와 함께 어제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9시 55분쯤 검찰에 출석해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홍준표 지사가 조금 전에 들어봤지만은 혐의에 대해서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다 부인을 했어요. 그쵸. 소명을 하겠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고 반대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분도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쵸. 지금 크게 이제 큰 쟁점은 세 가지인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1억 원을 과연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또는 수사 과정의 확인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윤승모 전 부사장이 부인의 차를 이용을 해서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홍준표 당시 의원의 차를 옮겨 타서 거기서 돈을 전달을 했고, 그 돈을 보좌진이 갖고 의원 사무실로 올라갔다는 게 일단 현재 구체적인 알려진 정황이죠. 혐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오늘 아주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 그러니까 현재 지사, 당시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네.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성완종,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의 이른바 리스트 안에 있는 메모, 그리고 돈을 심부름을 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이것밖에는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물론 검찰이 더 수사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증거가 충분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서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돈을 전달한 장소가 처음에는 의원회관 사무실이었다고 알려졌다가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진술 변경 과정에 혹시 모순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의원회관 출입 기록이나 이런 객관적인 의원회관 방문 일시가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네. 이런 정황 증거들을 차례차례가 맞춰가면서 누구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수부 검사 출신이 홍준표 지사의 대결, 흔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부딪히는 쟁점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요, 바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돈을 전달한 전달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진술의 증거 능력 여부입니다. 홍 지사는 지금 검찰이 한 달 동안 통제 관리로 만들어진 윤승모의 진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 리스트에 불과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정곤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하고 그 홍준표 지사 두 사람만의 그 관련이 돼 있다. 그 현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 공여자, 그러니까 준 사람이 이미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의 인물들이 추가로 나왔어요. 윤승모 부사장, 아내, 그리고 돈을 받아서 들고 간 회계 담당. 측근, 네. 이름하여 보좌관이라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증명을 해낼 것이냐, 검찰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낼 것이냐. 이거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이미 공여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결론을 낸다면 기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 지사 측이 오늘 질문도 있었어요. 회유를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유한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회유 의혹, 이게 좀 쉽게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측근들이 만약에 윤 전 부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라도 그것이 녹음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회유를 한 건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전 부사장이 무슨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측근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내용을 녹음을 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들어보고 검찰에서 진짜 측근들이 회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홍 지사가 오늘 구속이 될지 안 될지도 관심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보통 구속 수사 기준이 2억 원 정도인데 지금 받은 돈은 1억 원인데 이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 능력을 인멸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또 구속을 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액수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증거 인멸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두 가지 사유가 증거 인멸 아니면 도주 우려인데 만약에 회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건 구속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오늘 예. 검찰 조사 앞두고 자, 지금 어제 검찰이 국회도 그저께인가요? 네, 압수수색을 하고 중앙선관위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 그게 바로 돈을 줬을 때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거는 부인이 차를 몰고 와서 지금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돈을 줬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현재까지 알려진 돈을 전달한 과정 어떻게 지금 취재가 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는 지금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승모 전 부사장이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국회로 왔는데 올 때 부인의 차를 이용을 해서 국회에 와서 주차장. 근데 주차장의 위치는 정확치 않습니다. 국회 여러 개 주차장이 있거든요.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이 있고 본관 지하 주차장이 있고 외부 바깥 지상 1층 주차장이 있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에서 내려서 홍준표 당시 의원의 차로 옮겨 탔고 그 다음에 돈을 전달을 했고 그 돈을 갖고 나경범 보좌관이 이제 의원회관 사무실에 올라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부분인데요. 네.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돈을 준 장소가 주차장이 아니고 의원회관에 직접 올라가서 둘이 만나서 별도로 주었고 그 돈을 보좌관이 옆에다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승모 전 부사장이 검찰 진술에서 4차례 정도 공식 조사를 받고 비공식 조사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왔다 갔다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찰이 상당히 극도의 수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사 내용을 외부로 잘 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취재하는 부분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주변 정황 취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언론에서 그 주변에서 들리는 말을 취재를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잘못한 건지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에 이제 적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정고 기자 말대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지금 취재가 오락가락하는 건지 분명치 않은데 만약에 검찰에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이게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대로 처음에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줬다. 그리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그럼 특성이 어떻느냐 하고 이제 검찰이 물으니까 그 사무실의 특성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뭐 집기가 뭐가 있었고 그런데 네. 어느 부분에서 줬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의원회관 출입 기록하고 맞질 않으니까 뭐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검찰이 물으니까 주차장으로 바꿨다면은 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예.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의원회관 부근이다 이렇게 했고 큰 틀에서 변경이 되지 않은 거라면은 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찌됐든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고 그 소환을 통보한 날짜 시간에 맞춰서 현직 경남지사가 왔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로 또 거론이 된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지사를 검찰이 소환할 때 정도가 되면 검찰은 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적이 됐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현직 지사를 부를까요? 저는 사실 오랜 검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곧 유죄로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만. 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했을 경우에는 뭐 유죄의 혐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소환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과연 혐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죠.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런데 검찰로서도 이런 소위 말하는 경남도지사고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분을 소환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 증거를 확보해 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이 홍 지사의 경우에는 근데 검찰로서도 이 국민적 기대가 이렇게 큰 사건을 조사를 안 할 방법은 없고요. 예. 더욱이 제가 알기로는 야당의 그 경남 지역 그 위원장들이 예.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이 검찰로서는 접수가 조사를 됐고. 안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팀과 홍준표 지사의 변호인단의 특별한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들이 이제 검찰총장, 홍준표 지사 또 홍준표 지사의 변호인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오정훈 기자? 오늘 그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두할 때 뒤에 있던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혁 변호사인데요. 그 지금 홍준표 지사는 그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과 그 예전에 같이 수사를 해봤던 그 변호인단으로 해서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는데 수사팀장과 이 같이 한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예. 이런 의미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일 텐데 네. 서울고검 12층 그 조사실에서 진행 중인데 검찰 측에서는 손영배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 한 명, 그 검찰 계장 한 명하고 그 홍준표 지사 그리고 아까 같이 올라갔던 이혁 변호사가 네. 할 건데요. 그 이혁 변호사 말고 이우승 변호사도 같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같이 이제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문무일 특별수사팀장과 가장 잘 아는 그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 과연 어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서 이렇게 약간 밀어붙이기식 관행이 있는 특별수사팀의 그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홍준표 지사가 검사를 하던 뭐 9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수사 상황은 대단히 다르고 예. 수사 과정에서 이거 부적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적으로 감찰을 대단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 당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뭐 증인을 뭐 협박성 비슷하게 회유를 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홍 지사가 말하는 뭐 진술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횟감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준표 지사를 그 소환 조사하는 시점에 어제부터 이 금감원이죠. 네. 금융감독원, 이 금융권에 대한 수사로 지금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남 기업의 워크아웃 그 과정 때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저희 검찰 취재팀들도 상당히 바빴었는데요. 압수수색을 한 곳이 5곳 가량이었는데 금감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채권단으로 참여했던 신한은행 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부의 자택을 포함해서 5곳에 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3년에 경남 기업의 3차 워크아웃 때 네. 이례적으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 감자 없이 출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의 그 권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자 전환을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혜라고 보는 건데요.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약 158억 원 상당의 금전적인 특혜를 받다. 이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 감사원 조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 부원장부 그리고 담당 팀장이 그 채권단의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저런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했다고 한 증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과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이제 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작업과 함께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이번 송환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지사가 첫 소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꽤 클 텐데 검찰이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수사가 좀 어렵다, 난항이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기둥을 세웠고 석가래를 올리는 단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 검찰의 어떤 기자들과의 그 기자회견 내용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 분위기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진술밖에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들어맞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만약에 돈을 줬다면은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검찰에서. 주차장의 구조가 어땠느냐, 그리고 차는 어디에 주차가 돼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대단히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홍 지사를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30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보통 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백브리핑이라는 기자들 말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어떤 그 수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자신 없는, 왜냐하면 그 돈을 준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 없는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자신 있는, 조금 전에 지금 그래픽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기초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다. 기초공사는 땅을 다지는 작업이고요. 그렇죠. 기둥을 그 2개를 세우고 있다. 2개는 아마 저희가 추정컨대 그 홍준표 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수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둥을 다 세우고 나면 석가래를 올린다라고 했는데 석가래 올리면 이제 지붕 덮고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단계까지 표현을 저렇게 했는데 과연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현 지사를 소환한 단계에서 과연 일단 집을 한 채를 올릴지, 일단 저 표현대로라면 집을 제대로 올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오점권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